많은 분들이 신호등이 없는 도로는 조금 뭐 슬슬슬 가면 되겠지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벌점 10점, 범칙금 6만원을 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카 김한영입니다. 우회전 왜 헷갈려요? 아니 이게 왜 헷갈립니까? 이상하니까 헷갈리는 거겠죠. 이번에 경찰이 단속에 들어가서요 40분 동안 무려 20대의 차량을 단속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단속된 분들은 벌점이 15점, 범칙금이 6만원. 와, 이거 이렇게 헷갈리게 해놓고 사람들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단속을 한다고요? 어떤 분들은 뭐 일단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서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가야 되는데 차가 멈춰서 있어서 차가 못 가요. 우회전에서 또 멈추고 그래서 또 못 가고, 답답합니다. 오늘 이거 한 큐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경찰청에서 공개한 표가 있죠. 뭐 그림으로 예쁘게 해놓기도 했고 여기저기 1번 2번 해서 뭐 헷갈리지 말라고 딱 해놨는데, 이걸 보고 뭔가 알겠다는 분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 더 헷갈린다고 해요. 저희 회사에도 보니까 5번 6번씩 봤는데도 모르겠대요. 대부분 모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케이스별로 다 표시를 해놨어. 횡단보도를 갈 때 여기 불이 켜지면 어떻고 저기 불이 켜지면 어떻고 이렇게 여러 개의 케이스가 있는 것 같잖아요. 이런 경우는 저렇게 해라, 저런 경우는 이렇게 해라, 이런 것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닙니다. 케이스를 설명할 게 아니라 원칙을 설명해야 되죠.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케이스를 설명해야죠. 설명이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거리 우회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한마디로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적신 오면 일시정지,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적신 오면 일시정지,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쉽죠?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이건 너무 당연해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규를 할 것도 없어요. 아니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는데 그거 안 서고 그냥 갈 거야? 뭐 사람 칠 거야?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일시정지하고 사람 지나간 다음에는 내가 간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요번에 법규가 추가된 건 뭐냐? 단속하는 건 도대체 뭐냐? 단속하는 건 운전자가 우회전할 때 내 앞에 있던 신호가 적신호면 여기서 일시정지를 한번 하고 우회전해라. 이게 추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정지하고 우회전해라. 이거 쉽죠? 이렇게 원칙을 먼저 말해주면 누구나 납득 가능한데 이 디테일부터 하니까 지금 헷갈리는 거죠. 사실 기사 보고서 충격받았습니다. 기사 제목이 뭐냐면 대체 몇 초를 서야 일시정지냐? 우회전 단속에 불만 폭발. 일시정지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잘 모릅니다. 아니 가르쳐준 적이 따로 없잖아. 운전면허 시험은 대충 그냥 슥슥슥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고, 도로주행 시험할 때 일시정지를 여기서 하세요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모를 수 있죠. 그런데 대체 몇 초를 서야 일시정지냐 하면서 막 이렇게 불만이 폭발되고 그럴 만한 일은 아니긴 하죠. 일단 일시정지 몇 초 해야 되나? 그런 건 없습니다. 섰다가 가는 걸 일시정지라고 하는 거예요. 바퀴가 완전히 멈췄다가 1초만 정지하고 가도 이건 일시정지죠. 만약에 차가 0km가 되지 않고 그냥 쓱 하다가 이렇게 가는 거, 이걸 롤링스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쓱 하고 서는 듯 하다가 가면 안 돼요. 완전히 서야 됩니다. 섰다가 가면 일시정지가 되는 거예요. 미국 같은 데에서는 일시정지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1초, 2초, 3초 요거까지 하고 가야 확실히 난 일시정지인 걸 경찰이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법규에는 3초 룰이 없습니다. 일본은 2초 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없어요. 그냥 1초만 정지하면 됩니다. 어쨌든 바퀴는 완전히 정지돼야 돼.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우회전하는 차들이 쭈루룩 있는데 그럼 앞에 차 딱 서면 그 뒷차도 서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가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아니 그럼 우회전하는 차 가고 열 대 있으면 서고 가고 서고 또 그 뒷차 가고 서고 가고 서고 이러란 말이냐? 맞습니다. 열 대면 10번 서야 돼요. 그것도 정지선 앞에서 서야 됩니다. 앞차가 여기 정지선 앞에 있고 난 그 바로 뒤에 있었어. 나도 똑같이 섰어. 이런 거 안 됩니다. 정지선에서 지나갔으면 그 다음 차가 정지선에 와서 섰다가 가는 거, 그게 일시정지예요. 말도 안 되게 쓸데없이 굳이 앞에 아무도 없는데 그걸 내가 왜 섰다가 해야 돼? 대체 이게 왜 필요해?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일시정지라는 건 꼭 필요합니다. 이건 자동차 서행을 유도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순서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건데, 미국은 어쨌든 신호등보다 도로가 훨씬 많으니까 모든 도로에 다 신호등을 달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떤 차가 서로 양보해야 되고 어떤 차가 더 앞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놓은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차 사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의 차 사고는 사거리 같은 데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쓱 지나가다가 그냥 박는 거예요. 천천히 가더라도 사거리에서 이렇게 박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옆차를 보거나
하지 않고 페달에서 발을 떼거나 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 하고 가다 보면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시정지를 해놓으면 사고가 크게 줄어듭니다. 차가 완전 정지까지 감속할 때 일단 브레이크에 발을 얹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브레이크 밟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 정지까지 감속을 하면 어쨌든 주변을 보게 돼 있어요.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0이 됐다가 다시 가속하니까 가속했을 때 차가 갑자기 30km로 빡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0에서부터 서서히 가속되기 때문에 저절로 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정지라는 것은 이 도로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일시정지 표지가 가장 많은 곳이 미국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도 골목이 조금 넓은 골목과 좁은 골목이 있을 때 좁은 골목 쪽에만 일시정지를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사거리 모두에 일시정지를 줘서 전부 다 멈추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일시정지를 활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속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이 차가 먼저 간다는 이 순서를 정해주기 때문에 도로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사거리에서 일시정지를 양쪽에다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저 차가 멈추겠구만 이러면서 저 차 하나 지나갔으니까 그 다음은 내가 지나가겠구만 이런 식으로 한 대씩 쓱쓱 통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거리를 만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상대방이 일시정지를 어긴다 이거는 아예 상상을 못하죠. 왜냐면 단속을 정말 심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꼭 지켜야 됩니다. 한국 분들이 미국 가면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바로 이거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일시정지 신호가 있는데 정말 안전에 큰 도움이 되고 도로를 빠르게 소통하게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일시정지 표지 그리고 일시정지 신호 이런 일시정지 상황은 꼭 지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경우가 꽤 있죠. 일단 빨간 정지 신호 이걸 잘 모르시죠? 빨간색 팔각형 요거 있으면 일시정지 꼭 하고 가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거 한번 섰다가 가면 도로가 훨씬 안전해집니다. 일부만 지키고 일부는 안 지키고 이렇게 되면 이게 신호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 100% 지켜야 돼요. 밤늦은 시간이건 새벽이건 뭐 무조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일시정지입니다. 그리고 일시정지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횡단보도. 우리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빨간불이 되고 보행신호가 파란불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곳이 횡단보도죠. 당연히 횡단보도지. 근데 보행신호가 빨간불이 되면 그럼 이건 횡단보도일까? 횡단보도가 아닙니다. 횡단보도가 사라져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행신호가 빨간불이고 내가 파란불을 받았으면 여긴 횡단보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횡단보도에 대한 어떤 의무, 서행규정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긴 그냥 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다 이러면 얘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횡단보도가 사람이 있든 없든 이건 횡단보도예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저기 조금이라도 보인다, 조금이라도 건너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섰다가 다시 가셔야 됩니다. 사람이 횡단보도 저 끝에 걸려있다, 섰다가 다시 가셔야 돼요. 이게 의무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가 아예 없어도 일시정지를 하고 가야 됩니다. 신호등이 있으면 일시정지 안 해도 되죠. 신호등이 없는 도로가 훨씬 더 통과하기 힘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호등이 없는 도로는 조금 뭐 슬슬슬 가면 되겠지 생각하시는데 횡단보도를 서행으로 슬슬슬 가거나 심지어는 내가 일시정지를 하는 척 하면서 롤링스톱으로 살짝 바퀴가 구르다가 그냥 갔다, 이렇게 되면 벌점 10점, 범칙금 6만원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일시정지해야 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를 하면 그 옆에 일시정지를 하고 가야 돼요.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달리는 신호등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지키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차가 지금 섰다는 이유로 내가 서야 된다, 야, 요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그게 말이 되냐 하실 수 있는데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차가 서게 되면 그럼 옆에 있는 차 물론이고 건너편에서 오는 차도 서야 됩니다. 이 스쿨버스 옆으로 쫙 모두가 다 서야 돼요. 게다가 여기 스톱 사인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스톱 사인이 접힐 때까지 계속 서 있어야 됩니다. 미국은 그래요. 우리나라는 스톱 사인이 펼쳐지면 그때 일시정지하고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차도 일시정지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 다음 차도 10대면 10대가 다 일시정지하고 지나가야 되는 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물론 차가 멈췄다고 해서 그냥 서는 건 아니고요.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걸 표시하는 전멸등이 있습니다. 요 전멸등 아니면 옆에 있는 요 스톱 사인, 요게 펼쳐지는 경우, 요런 경우는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가야 된다 라는 게 우리나라 법규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거는 정말 아무도 안 지키더라. 적색 전멸 신호. 밤이 되면 신호등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신호등이 빨간불, 파란불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빨간불, 초록불, 노란불 이렇게 나오던 신호가 밤이 되면 빨간불로 깜빡거리는 도로가 있습니다. 빨간불로 깜빡거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섰다 가야 됩니다. 일시정지 신호예요. 그거
안 서고 그냥 가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신호위반입니다. 12대 중과실이에요. 반드시 섰다가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보행신호등이 적색으로 이미 바뀐 경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행신호가 적색이 됐다. 그런데 보행자가 있다. 그러면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이거 뭐 당연한 거죠. 사실 보행자가 있는데, 교통약자 같은 경우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녹색 신호가 우리 또 빨리 바뀌잖아요. 그래서 적색 신호가 된 경우도 이렇게 힘겹게 건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보행신호도 끝났으니까 대충 지나가지 뭐 이러면서 그냥 옆으로 슉슉슉 지나가시는 경우 있죠. 슉슉슉 지나가면 그 사람 어떻게 건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행자가 있으면 한번 일시정지를 해줘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아유, 딴 얘기가 너무 길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지금 딱지 끊으시는 분들 어째서 딱지를 끊는 것이냐, 이 빨간불일 때 일시정지를 안 하고 우회전하면 딱지 끊는다는 겁니다. 빨간불이면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세요. 이거 만약에 이 우회전 그냥 하시면 일반적인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범칙금이 6만원, 벌점이 15점입니다 15점 벌점이니까 이거 3번만 단속 걸리면 면허정지 45일입니다 상당히 무서운 벌이에요. 그리고 우회전하고 딱 만난 신호에서 초록불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 보행자가 보행자가 딱 보이는데 거기서 일시정지를 안 했다. 그렇게 되면 그건 6만원에 10점을 받게 되죠. 그럼 우회전에서 사람 없으면 그냥 가면 됩니다. 초록불이라도 상관없어요. 이 초록불인 경우에 나는 절대 이걸 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이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 있는 차들이 직진 신호하고 같은 차선을 쓰기 때문에 빨간불이면 직진차가 못 가잖아요. 그럼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차들이 막힙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파란불이 돼서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면 보행신호는 반드시 초록불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 여기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차 한 대 지나가고 나면 거기 또 멈추는 거예요. 우회전차가 그럼 계속 한 대밖에 통과 못하고 또 한 대밖에 통과 못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도로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록불이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건널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자, 이런저런 얘기들을 보니까 정말 대혼란인 것 같습니다. 이 법을 만든 취지, 이건 잘 알겠어요.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시정지를 해라, 뭐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단속 위주잖아요.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프로그램은 뭐가 있나? 알려주는 프로그램 하나도 없고, 요 파일 하나 요거 띡 던진 게 끝이에요. 저희가 예전부터 이걸 국토부나 이런 곳에 문의를 날렸습니다. 저 같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우회전 어떻게 되는지 정리 좀 나와서 말씀을 해주세요 했는데, 뭐 하겠다고는 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 뭐 하시는 건지 뭐가 그렇게 바쁘시길래. 지금 보면 운전자들한테 도로의 약속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못 알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서 수많은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노가 쏟아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해 없이 잘 전달하는 거, 그게 금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